관상학 기본의 기초가 되죠. 기초에 이제 오악. 오악은 이제 악자가 이제 바위 악자가 되는데요. 바위 악자는 뭐 얼굴에 5개의 산이 있다. 바위와 뭐 산을 형상하게 되는데 그 5개의 바위와 산이 이제 얼굴에 골고루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글게 생겼다. 네, 동글게 생기고 그러면 이제 오악 중에서 이제 이마, 이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남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 아래 전체를 이제 부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운데 코를 중심으로 해서 코의 왼쪽, 왼쪽이죠. 그 왼쪽을 동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의 오른쪽, 코의 오른쪽을 바로 이제 서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중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동서남북의 형상이고 정 가운데 중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코를 중심으로서 그러니까 사방에 동서남북에 5개, 그러니까 4개의 산이 우람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와 이제 비슷한 내용이냐면 바로 이제 임금님 뒤에 있는 이제 산을 얘기하는데 임금님 뒤에 뭐가 있냐? 바로 이렇게 생긴 1월 오봉도라는 이제 그림이 있어요. 1월 오봉도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이것 자체가 임금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임금이 없어도 이 그림이 있으면 그냥 임금이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 가운데에 5개의 산 중에 정 가운데에 있는 산을 군주라고 얘기하죠. 군주가 되고 좌우에 4개의 산이 바로 이제 신하가 되는 거고, 신하가 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이 된다. 똑같이 신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산 중에서 얼굴의 정 가운데 있는 중악이 가장 높아야 되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모두 감싸줘야 된다. 그래야 오악으로서의 힘이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중앙에 기운이 모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악도 뭐 중국에 있는 5개의 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좌측의 동악, 우측의 서악, 그리고 저쪽 이마 쪽이 남악, 턱 쪽이 북악이다. 이렇게만 아셔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얼굴의 중앙에 있는 얼굴의 주인이 되는 코가 되는 거죠. 그럼 중앙에 있는 코를 중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악은 전체 얼굴의 주체가 되는 거죠. 바로 중악은 얼굴 전체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군주가 된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 다른 산보다 가장 높아야 되고 가장 우람해야 되고 가장 풍요해야 되는 거죠. 왜? 임금이니까. 왜? 나 자신이 되니까. 나 자신. 나가 되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얼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높고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이 웅장한 기세를 타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변의 사악들이 여기 이제 주변의 사악들이 나에게 마치 조업을 하듯이 조업 뭐 인사를 하듯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게 된다. 예. 그렇게 되면 가장 멋진 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중앙의 기세가 가장 높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중앙의 이 콧대가 좀 더 아주 우람하고 길이도 길고 힘이 있어야 모든 신하들을 내 손 안에 쥐고 펴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중앙의 코가 약하면, 예, 내가 주물럭주물럭거릴 수 있는 신하들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하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서 얼굴의 주체가 된다. 얼굴의 주인이 된다. 얼굴의 군주가 된다. 내 자신이 되겠다. 그래서 코가 높으면 자존심이 세다. 자존력이 강하다. 라고 얘기하고, 코가 낮고 힘이 없으면 자존심이 낮다. 예, 좀 무기력하다. 남의 말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뭐 더 멋지게 꾸며내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가 크고 우람해야 그 사람의 힘이 강력하다. 내 주장이 센 사람이 된다. 예.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강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그것도 오히려 고독하게 된다. 이걸 이제 독야청청하게 해서, 산은 이렇게 높은데 좌우에서 보호해주는 산도 역시 비슷비슷하게 높아야 이런 산들이 외롭지 않은 거죠. 근데 산이 우뚝하게 솟았는데 좌우에서 보호해주는 산들이 무기력하고 평범하게 되면 홀로 외롭게 서여져 있는 산과 같아서 온갖 풍파를 다 겪게 된다. 예. 그러니까 온갖 풍파니까 바람도 다 쐬고 비바람도 다 맞고 이렇게 되면 계절로 고독하게 된다. 그래서 코가 높으면 고독해진다. 그래서 코를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게 좋은 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오학 중에서 코가 가장 중요한 군주가 된다. 좌우에 코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왼쪽 광골이 동악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광골이 이제 서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서악을 이제 이 좌우에서 임금이 있고, 코가 바로 임금이 되고 얼굴에 주인이 된다면, 좌우 광골은 바로 신하가 된다. 이 관계는 군주가 기본적으로 힘이 강력하고 이 기세가 강한 다음에 신하가 좌우에서 충신들이 보좌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군신이 힘이 없고 무력하고 작은데, 코는 너무 지나치게 작은데 그거에 비해서 광골이 너무 지나치게 좌우가 우람하게 크다. 그러면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주체가 되는 군주는 너무 쇠약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객체가 되는 광골이 우람하게 되니까 신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군주가 된다. 그럼 반대로 코는 너무 지나치게 우람하게 큰데, 만약에 코는 지나치게 이렇게 우람하게 큰데 그에 비해서 광골이 거의 없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되면 군주가 너무 지나치게 강력한 거에 비해서 신하가 무력하고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형상은 오히려 고독하게 된다. 무기력하게 된다. 무기력한 거는 이제 코가 작은 형상이 되는 거고, 코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되면 고독하게 된다. 이거는 남녀, 여자,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코가 너무 지나치게 작으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들게 되는 거고, 코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되면 나만 생각하게 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서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을 하지 못해서 고독하게 된다.
그래서 적당히 코도 큰 만큼 좌우의 광골도 적당히 조화롭게 관계를 맺게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상서, 그러니까 다른 상서는 이제 금교전이라는 상서에 보면 코를 그 사람의 무엇을 본다? 바로 이제 주체가 되는 이제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게 되는 거고, 좌우 광고를 권력 이렇게 얘기해요. 좌우 광골은 권력이 된다. 그럼 그 지위가 누리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관료가 되는 거죠. 관위, 위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좌우 관력 그 광골이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가 높으면 그 사람의 관료로서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 지위가 높아진 만큼 주변의 권력, 권세, 세력이 모아지고, 세력이 모아진 만큼 권위도 점점 세워가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권세와 좌우의 권력은 권세는 세력이 모아진다라는 뜻이게 되고, 세력이 모아지게 되면 그만큼 권력의 힘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조화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 부족하거나 어느 하나가 특출나거나 이러면 권력과 권세를 누릴 수 없게 된다.